예, 소위 테이블 매너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장수에 60명째에서 있을 때는 장수 아이들은 뭐 거의 이 테이블 매너 교육을 다 한 번씩 받았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렇게 60명째가 꽤 넓은 공간이어서 아이들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버스로 와가지고 테이블 매너와 관련한 교육 받고 돈가스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런 교육 우리 좀 연세 가신 분들은 옛날에 그 가정 시간 이럴 때 그렇죠, 매너 교육 이런 거 받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나와서 별로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레스토랑 지난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좀 아직 그 레스토랑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중국집 이런 데 가도 크로스타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또 예약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검색해 보는 데가 그렇죠, 숙소 그 다음에 밥집일 겁니다. 지역 맛집. 일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대체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잘 못 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도 뭐 자료가 좀 있긴 한데요. 소득수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여행도 많이 다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직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오늘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일상적인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레스토랑을 매너 교육을 하거나 매너를 잘 지키는 것은 우선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밥 먹으러 와가지고 막 그렇죠? 괜히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레스토랑 주인과 손님이 실갱이를 하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들도 그랬는데 그렇죠? 예약 안 하고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그렇죠? 예, 우리 집은 예약제예요. 오늘은 안 돼요. 이래버리면 황당하잖아요. 맛있는 밥 먹으러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언성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오히려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레스토랑을 가려면 일단 나는 뭘 먹고 싶어, 아니면 또는 지역의 맛집이 뭔지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같죠? 구글링 이런 데 가면은 뭐 검색하면 바로 떠요. 그렇죠? 어디 진한 맛집 이러면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요즘에 뭐 스마트 플레이스 또는 뭐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SNS나 블로그들을 통해서 고객과 이렇게 쌍방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좀 부실하기도 합니다. 저도 계속 수정을 해요. 빼트려 먹은 게 있어요. 뭐 그러니까 휴일 뭔데, 그다음에 오픈 시간 크로스, 그다음에 크로스 타임, 그렇죠? 뭐 예약, 뭐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넣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걸 잘 못해서 사실은 고객하고 막 서로 그런 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약간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예약을 전화든지 아니면은 그런 예약 시스템이 있으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여행지 가면은 상황을 모르잖아요. 어떤 데 가면 막 줄을 막 서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냥 황당하잖아요. 나 밥 먹고 다음 일정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식당도 없어. 그러면 의아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전화 예약이 없으면 문의라도 하고, 아니면은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가시면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들어가면 우리 분들은, 저는 이제 고객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레스토랑들이 아주 큰 고급 레스토랑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고, 그렇죠? 뭐 부부 또는 뭐 알바생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손님을 맞이하고 치러내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도
제가 보고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로 이 기준은 조금 고급진 레스토랑 이런 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 우리 뭐 레스토랑 들어가면 자리 막 그냥 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입구에 리셉셔니스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앞에 여성분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뭐 몇 분이십니까? 또는 예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리를 안내해줘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막 가서 내가 앉고 싶은 데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레스토랑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 나는 뭐 한 번 또는 뭐 이렇게 한두 번 가고 말지만 이 레스토랑은 많은 사람들을 다중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들을 잘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 들어가서부터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날 그냥 다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 사용법을 알고 가는 것은 맛있는 식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라. 뭐 대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6,194달러입니다. 작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국민 해외 관광객 추이입니다. 이 관광공사 통계인데요. 올해 2024년, 23년 말에 약 28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280만 명. 연말에만.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여행은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여행을 한 번쯤은 1년에 다녀오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텔에 있으면요, 단체 손님 소위 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는 일본 손님이 최고였어요. 돈 최고로 잘 쓰고 거의 뭐 호텔을 먹여 살리다시피 합니다. 아마 일본 손님이 오면은 정말 뭐 백신이나 이런데 소위 어메니티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둬요. 근데 이제 아시아권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국이나 이런 데는 훨씬 나중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데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메니티를 거의 빼버려요. 뺍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요. 가방에다가 수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게 하신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소득 3만 달러가 넘고 대한민국의 위상, 국가 위상이나 이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신대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몰라서 그러는 측면도 많이 있을 거다. 가급적.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한번 봤으면 안 그러셨을 거예요. 하더라도 좀 눈치껏 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호텔에 있을 텐데, 헝가리, 폴란드의 동부권 무너지고요. 그런데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일단 싸니까, 비용이 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이나 오케스트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획사들이 들어가고 호텔에 단체로 묵는데, 이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텅텅 비어요. 그분들이 오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오면 다 일부러 어메니티를 최소로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국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매너, 에티켓,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는 조금 해외 나가서 그런 다양한 문화를 소비하고 할 때 좀 품격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레스토랑 리셉션리스트라고 현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예약자 명부 같은 것도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테이블로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메뉴를 보시고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분들은 어이 아니 이놈 막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아줌마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요. 가시면 레스토랑 가시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레스토랑들이 뭐 등급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뭐 나름대로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렇게 뭐 저처럼 뭐 부부가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직원들을 좀 채용해서 좀 규모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고급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또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약간의 그 등급들이 있습니다. 뭐 테라토리아라고 하는 전통 음식점, 뭐 비스트로 프랑스 같은 데 비스트로 또 리스토랑테 뭐 이렇게 등급별로 다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릅니다. 특히 이태리 유럽에 가시면 커피 먹으러 가면 앉으면 돈 더 내는 거 아시죠? 서서 먹으면 그렇죠. 에스프레소나 뭐 카페 이런 거 시키면 서서 이렇게 그냥 다 먹거나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분들 잘 모르면 자리에 앉아 10%인가 더 내야 돼요. 수학한 놈들이라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리 잠깐 앉아도 자리세 받는다고. 이거 사실은 좀 사전 정보를 알고 가시면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화장실 잘 없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 유명 관광지 같은데 화장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 쓰려면 지역에 있는 업소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다 화장실 없으니까 막 남의 레스토랑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쓰려면 안 돼. 그러면, 아이, 저 수학한 놈들이. 아니, 돈 내고, 그쵸.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화장실 쓰고. 이게 그쪽 문화예요, 그쵸. 현지 문화에 따라야 됩니다, 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살기 참 좋은 나라요. 어디 화장실 잘 돼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다 웬만하면 공짜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문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역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관습, 그렇죠. 이런 규범들, 보이지 않는 정해진 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지에 가면 현지의 룰과 제도를 따라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인지하고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서빙하시는 부를 때는 뭐 가볍게 이렇게 손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지나갈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보면 이제 각 이렇게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캡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테이블을 일정하게 담당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버스보이라고 하는 웨이터, 버스보이 이런 직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정도 되면 아주 눈치가 구단이에요. 손님의 눈빛만 보고 저 손님이 물 달라 그러는 거구나. 알아서 그러면 저기 테이블에 뭐 갖다 드려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굳이 뭐 손님들을 이렇게 막 부르지 않아도 웨이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웬만한 데들은. 서양 같은 데들은 좀 뭐 약간의 규모 있는 레스토랑 같은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서빙하고 스태프들이. 그래서 최대한 스태프들의 하자고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려하기라고 하는 건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가치관, 일행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양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건데 뷔페 같은데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뷔페 식당에도 꽤 근무를 여러 군데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결국 고객 부담이에요. 왜냐면 원재료비가 비싸지면 결국은 고객에게 죽을 음식에 뭔가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호텔에서 레스토랑의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는 재료비만 40%가 넘습니다. 인건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재료비만. 그러니까 뷔페는 사실은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이제 많이 파니까 조금 수익이 생겨요.
근데 이제 웬만한 데들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뷔페 식당들이 거의 문 닫았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버려야 되고. 근데 그 음식을 다시 또 재탕하면은 뭐 손님 금방 알아채죠. 이 음식이 엉터리라는 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최근에 다시 뷔페 식당들이 조금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뭐 애슐리나 이런 데들이 거의 침체기하고 많은데 문 닫았던 데들이 다시 조금씩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백반집 뷔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에도. 백반집 하던 데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재료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백반 한 그릇 7,000원, 8,000원 받아가지고는 뭐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지난주에 그 백반 뷔페인가 갔더니 딱 반찬 6가지인가 돼요. 뷔페라 그랬죠. 다 10몇 가지 있을 줄 알았더니 6, 7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먹을 만한 음식들만 이렇게 놓고 양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손님들. 그런 것들이 요즘 조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규모가 일정하게 돼야 되겠죠,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의 자영업자나 이런 소규모 백반집들은 계속 술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고요. 뷔페 식당 가면은, 제가 원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분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좀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상대편 거까지 떠와요. 이거 말씀 안 먹어봐. 또 상대편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거 쓰레기통, 그렇죠? 음식 치우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것만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뷔페 식당은요, 물론 이제 주말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1, 2부로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1시간 반에 2시간은 줍니다. 그렇죠? 식사하는 시간을. 충분해요. 뭐 내가 배 터져서 못 나올 정도로, 본일을 할 정도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급해요. 막 먹고 또 이만큼 싸다가 먹고 그 음식만 모르잖아요. 막 뒤죽박죽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내 것만 먹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조금씩 가져다 먹고, 그 다음에 음식도 순서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뭐 테이블 웨어 같은 거 쓰는 거 요거 얘기를 할 텐데, 뷔페 음식도 이렇게 세팅이 보면 뭐 전체, 찬요리, 샐러드, 더운 요리, 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쭉 스테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그 음식을 가져다 이렇게 맛도 보고 즐기면 되는데, 막 이만큼 다 섞이잖아요. 그렇죠? 소스도 뒤죽박죽 되고. 음식을 즐기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 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우리나라 분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 사실 저희, 나라 분들이 동남아 분들 굉장히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한국에 여행 오는 분들은 아주 부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부자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우습게 하는데 이런 분들 오면은 뭐 시푸드 레스토랑 굉장히 비싼 토다이나 이런 데 먹고도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대게 이런 것도 엑스트라로 시켜 먹어요. 그런데 가이드들이 그분들은 오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소스들을 테이블마다 다 따로 또 세팅을 해요. 왜 레스토랑에 그분들만 따로 뭘 해주십시오 요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식사 한 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 사람들 뭐 얼굴색, 피부색만 보면 굉장히 우습게 알잖아요. 굉장히 큰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먹는 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특히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 이게 체화되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가져다가 절대로 남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잔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죠. 이것은 그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인만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에게도 결국은 그런 몫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환경과 관련한 문제들도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런 그런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들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죠. 레스토랑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렇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매너인데 매너는 이게 그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죠. 음식
점에 가서만 또는 테이블 매너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통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너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일상생활에서 예의와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체화되어 있어요. 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켓은 뭐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규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교장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 갔을 때는 요런 행위를 하지 말고 또 요런 식으로 하라라고 이런. 그래서 매너와 에티켓은 뭐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보면 우린 뭐 보통 에티켓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근데 요즘은 먼저 매너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면 뭐 받침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집기가 도자기나 또는 방자육이나 이런 그런 재질에 따라서 그렇죠? 고급과 아닌 것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테이블 세팅에서는 그렇죠? 우리 한나라 한식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서양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포멀 디너, 유러피안, 그 다음에 뱅켓, 이런 이제 뱅켓은 연회를 얘기합니다. 큰 행사나 이런 파티 같은 거 할 때 하는 행사들, 특히 결혼식 이런 데, 그렇죠. 저런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다른데, 세팅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음식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침 식사는 보통 아메리칸 블랙파스트와 유로피언 콘티넨탈 블랙파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주로 이제 아메리칸 블랙파스트는 메인 요리가 달걀입니다. 에그디쉬, 달걀 오므렛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후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써니사이드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갖고 있고, 그걸 한번 살짝 집은 오벌이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희석은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 그게 주 메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드에 곁들여서 뭐 베이컨이나 샐러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토스트나 브레드, 그리고 뭐 팬케이크, 머핀 뭐 이런 정도 다양한 빵 종류들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는데요. 그리고 아침 식사에다 스테이크도 간혹 주기도 합니다. 고급으로 가면 자그마한 분량의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피안도 요거는 이제 뭐 극히 드문이고 보통 우리가 콘티넨탈 그러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카페 가면은 크루아상 그냥 줘요. 낮에는 안 줍니다. 아침 시간에 소위 그 해피아워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그렇죠.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그때는 가면은 어떤 집은 머핀도 주고 크루아상도 공짜로 줘요. 아침에. 그게 유럽식 컨티넨탈식의 간단한 아침 식사이고요. 요거는 뭐 아주 고급스러운 유로피안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 저녁 식사는 보통 이제 주로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가정에서도 집에 먹을 때 이렇게 정장 딱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드레스 입고. 이렇게 음식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존경 이런 게 있어요. 경외심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 애쓴 농부들 그리고 또 뭐 관련돼서 그것을 요리한 요리사들 그리고 그런 상차림을 준 부모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표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 저 갔더니 학교 급식 관련한 견학을 갔는데 아이들 급식 전에 3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다다키마스를. 첫 번째가 농부들에 대한 인사래요. 두 번째는 그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준 조리사분들. 세 번째는 선생님과 부모님에 대한 인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늘상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아예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음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 이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먹는 이런 것들이 그게 식생활 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면서 한 2000년 토부터 이제 사회로 진출한 일본 같은 80년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하면서부터 일상화되어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생활 교육법이 있긴 한데 대단히 형식적이고 학교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 관련한 얘기도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학교에서 보니까 지역의 농장에 가서 아이들 고학년들은 실제로 농사일을 같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식실에 와서 이렇게 실제로 사전에 전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로 나가면서 지역에 대한 그리고 음식 먹거리에 대한 이런 자긍심들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짓기 명칭 요거는 좀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보통 뭐 일반적으로 하는 정찬인데 이렇게 뭐 근사하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7, 8코스인데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 아까 미슐랭 레스토랑을 얘기했는데 그런 데는 테이스트 메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이런 코스 메뉴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요. 보통 코스가 12개, 13개 막 어떤 데는 20가지 정도 됩니다. 조금 먹는 것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제공을 하는 그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데 그것도 이제 모던 레스토랑이죠. 모던 큐진인데 과거에하고는 좀 다른데 예전에 이렇게 전체 세팅을 했는데 요즘은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는데요. 그래서 코스나 이런 게 과거하고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뭐 대략 유효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스프, 디너, 샐러드, 또 디너 나이프, 샐러드 접시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코스 요리는 이제 전체 요리가 나갑니다. 에피타이저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데부르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제 와인도 곁들이기도 하고, 에피리티프라고 칵테일 같은 것도 곁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글라스도, 화이트, 그 다음에 레드, 물컵, 샴페인, 쉐리는 와인인데 저기다가 브랜디를 첨가한 거예요. 저기 다른 칵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에피리티프라고 그러는데 식전에 먹는 술입니다. 다음에 나올 요리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식보다 음식이 나가면서 와인이나 여러 가지 드링크류를 페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스트 메뉴에 보면은 각 음식마다 와인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칵테일들이 다 있어요. 이런 테이스트 메뉴는 어떤 데 가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끼 밥 먹는데. 굉장히 비싸죠. 보통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점심시간 되는 10만 원대 안쪽, 그리고 저녁 같은 데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싼 레스토랑, 얼마 전에 막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런 셰프들이 하는 요리사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뭐 6, 70만 원대 가는 1인당 그런 요리들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료, 페어링된 와인이나 여러 가지 음료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이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파인 다이닝을 하려면 레스토랑 주무방이 뭐 규모가 아무리 적어도 7, 8명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하다 파트들이 다 달라요. 요리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요즘에는 뭐 이런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관련된 거 많이 보셨겠지만 뭐 전체 요리만 하는 분, 차가운 요리만 하는 뭐 소스만 하는 분, 고기만 굽는 분, 디저트만 하는 분, 디저트도 나눠져요. 파티시에도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려면 한 명 내지 2명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 요즘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도 비싸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불황이라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건비 비용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미슐랭 이게 3스타 받는 셰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해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한번 받은 건데 체면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 3개 받다가 2개 받으면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레스토랑들이 미슐랭을 안 받는 데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순서는 아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이제 뱅켓 아까 보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연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라운드 테이블에 뭐 8명, 보통 많으면 10명까지 앉아요. 그러면 저런 테이블 세팅이 쭉 돼 있고, 빵도 놓여 있고, 버터도 막 놓여 있는데, 물잔도 있고, 어떤 게 내 건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진짜로. 그게 남의 거. 그거 제 건데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무나 먹으면 되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물컵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놓는 거는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물컵을 자주 쓰는 것들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도, 보면 이제 그 레스토랑의 코스가 보면 전체 요리가 나오는데 전체도 두 가지입니다.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이 있어요. 핫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숲 있고, 샐러드, 메인, 디저트, 차, 그리고 뭐 더 하면 끝에 브랜디도 먹고요. 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에 시가 코스까지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가도 마지막에 끼경 코스. 요즘은 어림도 없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먹을 때는 에피리티프라고 하는 식전주를 같이 먹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생선 요리 코스 나올 때 생선과 어울리는 페어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아무래도 좀 부드러워요, 그렇죠? 뭐 산미의 차이들은 좀 있긴 한데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달콤하고 먹기도 좀 좋고 그래요. 그래서 생선 요리에도 생선 자체도 무겁지 않잖아요. 조금 가벼운 요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하고 좀 곁들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드 와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맛이 품종도 다양하고 맛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꼭 생선 요리에 화이트 와인만 먹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레드 와인도 곁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요리할 때는 고기에는 주로 레드 와인을 많이 무거운 레드 와인을 많이 곁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은 왼쪽 게 내 겁니다.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 게 내 거고요. 버터 여기 있고요. 뭐 잼도 이렇게 세팅해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빵을 사실은 칼로 우리 막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빵을 잘 안 잘리는데 나이프로 막 그냥 손으로 찢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이렇게 미사 할 때 나중에 이렇게 미사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 몸이다 그러고 그렇죠.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런데 그것처럼 빵의 의미를 그런 육체로 봅니다. 그래서 칼질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빵은 손으로 뜯어 먹고 칼을 대는 건 조금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뜯어서 조금씩 뜯어서 뭐 잼을 바르거나 버터를 바르거나 뭐 취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잘라버려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주의할 부분은 그것만 빵 위치 그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은 오렌지께 냈고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실수 안 하시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중에 아직 가져가지 마.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먹고 가지고 만큼 남한테 쭉 떼가지고 가는 경우 있어요, 웨이터들이. 이건 이제 일종의 신호죠. 근데 꼭 이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ready to second pl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의미 별로 없고요. 마지막에 그냥 finish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셰프나 서빙하는 분들한테 정말 잘 먹었어요. 엑셀런트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보통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놔두면 저분 좀 뭐 좀 안 해 이렇게 웨이터나 셰프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내 품격, 인격이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 사소한 것 하나에 그죠? 이거 안 하고 아까처럼 냅킨 툭 던져놓고 그죠? 먹다 남으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참 양반 뭘 모르시네 뭐 이러고 혼자 군질군질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까지 잘 하시면 정말 즐겁고 뿌듯하게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하고 아까 그거 위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랐는데 이제 요거 시연하는 거 요거 좀 준비하고 카나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카나페는 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 가정에서 하실 때는 파는 에이스 크래커 뭐 이런 거 사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크래커가 아니고 오늘은 토스트 브레드로 활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원래 카나페는 핑거푸드입니다. 파티나 스탠딩 파티 또는 칵테일 파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런 파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서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뭐 서양 사람들 파티하면 많이 서서 해. 이동도 편하고 교류하고 사교 모임하기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린 참 익숙지 않아요. 의자 그렇죠. 그리고 서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손에 접시를 들어야 되니까 뭐 포크, 나이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손으로 이렇게 핑거푸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브루스케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틴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카나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치케티라고, 이태리 가면 치케티라고도 해요. 브루스케타라고 하는데, 베네치아 같은 데 가면은, 혹시 가보신 분들, 치케티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근산 문화 옆에 가면은, 브루스케타처럼 여러 가지 토핑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이제, 차를 곁들여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뭐 몇 가지 일단 되는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나페. 카나페도 뭐 빵에다 얹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타르트컵 같은 데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달걀 같은 거 스타핑으로 그냥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 있잖아요, 전. 전을 아주 조그맣게 붙여서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 같은 거를 붙여서 아마 이렇게 한식을 좀 풀어볼 때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전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뭐 지역에 나는 로컬 푸드 같은 거를 좀 얹어서 이렇게 한국식으로 카나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나페는 오르데브루라고 그거는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요리. 저런 카나페를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하면은 전체 요리로도 훌륭하거든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운 빵이나 크래커에 다양한 종류의 토핑을 올려 만든 요리. 카나페 활용은 칵테일 파티, 생일 손님 초대 등 이런 그런 파티 음식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레이즈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성분이 발사믹 식초에다가 아마 이제 설탕하고 그 다음에 뭐 전분류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요. 요거 쓰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머스타드라고 하는 겁니다. 양겨자인데 요건 맵지 않은 거고 우리가 허니 머스타드라고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만들려면 계란 노른자에다가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듯이 해서 꿀을 넣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만듭니다. 직접 만들면 훨씬 맛이 좋겠죠. 오늘은 스프레드를 만들 텐데요. 여기 빵에다가 구워서 그냥 스프레드를 마요네즈를 그냥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머스타드를 조금 섞어서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쓸 거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서 장식을 해서 접시나 큰 이런 쟁반 같은 데다가 모양 있게 담아서 이렇게 이런 파티 같은 데 놓으면 이제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오늘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토핑은 새우, 치즈, 그다음에 크림치즈도 하나 쓸 겁니다. 크림치즈, 그다음에 요거는 아침에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에그 샐러드, 계란 샐러드, 요것도 쓸 거고요. 빵을 네, 요거는 여기도 이제 계란 삶은 거에다가 마요네즈, 머스타드, 그다음에 소금, 후추, 약간의 아가베 시럽이라고 하는 달콤한 시럽을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파슬리를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빵도 구울 수도 있고 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도 그렇고 카나페도
굽지 않은 것보다 구운 빵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 네,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고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구우면 단백질이 이렇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을, 풍미를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빵도 샌드위치를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구워서 쓰시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빵을 일단 먼저 구워서요, 하나씩 만들어 보죠. 뭐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빵을 구워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낼 겁니다.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도려낸 다음에 하나씩 스프레드를 바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호텔이나 이런 업소 같은 데는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발라요. 일단 바르고 찍어 누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집에서는 아깝죠. 그럼 스프레드 먼저 만들게요. 그냥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만들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겨자를 넣어서요. 겨자는 약간 노릇한 색깔이 날 정도로. 샌드위치 만들 때도 마요네즈를 바르잖아요. 스프레드를. 근데 겨자를 조금 넣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약간 노른 색깔이 나도록. 그리고 독일 사람들 소세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세지 먹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곁들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워크라우트라고 하는 양배추로 만든 독일식 김치하고 머스타드.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감자를 정말 좋아해요. 모든 거의 메인 요리에는 감자를 거의 넣는데, 감자하고. 여기에 뭐 조금 더 간이를 해도 됩니다. 후추를 좀 넣거나 조금 매운맛을 넣기도 하는데, 뭐 굳이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요 정도. 네. 뭐 조금 더 진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토스트는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구워주면 좋고요. 저도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는 동안에 빵도 또 마저 넣어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지 손이 떨리려고 그럽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버터 좀 넣고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살짝 구워서 러스크 만들어 드시면, 그쵸? 맛이 좋아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썰어서. 네, 안을 완전히 갈라서. 그럼 이제 소스를 곁들여야 되잖아요. 요리에 많이 네, 30분. 하나만. 맨 먼저 핸드폰이 먼저 보는 거리네. 실제로 경험했으면 딱 10시간도 가능한데 그냥 좋은 말 쓰려고